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많은 남성의 관심을 받던 레이싱걸 여성이 우연히 자신을 구해준 중년 남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 감정이 집착과 욕망으로 변해 자신과 상대의 삶을 모두 파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존경으로 시작된 감정이 어디서부터 사랑이 되고 어디서부터 집착이 되었는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수연은 늘 빗속에 서 있는 여자였습니다. 전시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플래시가 터지는 곳은 언제나 그녀가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와, 저 모델 누구야? 저쪽 검은 차 옆에 서 있는 사람.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가 동시에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었고 렌즈 위에 작은 빨간 불빛들이 마치 그녀를 향한 욕망의 신호처럼 반짝였습니다. 수연은 그 시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의상을 입는 순간부터 그 시선들이 어디에 머물고 어디에서 오래 멈추는지, 어떤 각도에서 가장 숨이 멎는지까지. 그날 그녀가 입은 레이싱 모델 의상은 몸선을 따라 정교하게 재단된 원피스 형태였고 허리 라인은 믿기 어려울 만큼 잘록했고 가슴에서 골반으로 이어지는 곡선은 차체의 유선형 라인처럼 매끄럽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짧은 스커트 아래로 드러난 다리는 빛을 받을 때마다 윤기가 흘렀고 하이힐 위의 선 자세는 마치 무대 위 조각상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 건 의상보다도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작고 또렷한 얼굴, 균형 잡힌 이목구비,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눈매에는 늘 묘한 여유가 서려 있었고 웃을 때 드러나는 미세한 보조개는 단정하면서도 은근히 사람을 끌어당겼습니다. 저 여자 진짜 사람 맞아? 누군가는 감탄했고 누군가는 넋을 잃었고 누군가는 이미 그녀를 상상 속에서 수십 번쯤 벗겨놓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수연은 그런 시선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어깨를 조금 더 펴고 허리를 아주 미세하게 틀어 곡선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만들었고 다리를 옮길 때도 일부러 리듬을 주어 움직임이 시선을 따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걸음 하나, 손짓 하나, 머리를 넘기는 동작 하나까지 이미 수많은 행사 경험 속에서 완벽하게 계산된 동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연씨, 오늘도 난리네요. 오늘 사진 조회수 장난 아니겠는데요? 관계자들의 농담 섞인 말에도 그녀는 여유있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수연의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항상 수십 통의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오늘 너무 예뻤어요. 커피라도 한 잔. 혹시 애인 있으세요? 팬, 스태프, 광고 관계자, 심지어 결혼한 남자들까지. 그러나 대부분의 메시지는 비슷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말투, 하지만 숨기지 못한 기대, 어딘가 계산적인 접근. 수연은 점점 그런 시선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다 똑같아. 멋진 말, 그럴듯한 제안, 그리고 결국엔 자기 욕망부터 들이밀려는 눈빛. 그녀는 점점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게 되었고 누군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화장을 지운 얼굴로 주차장으로 향하던 늦은 밤,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모습과 달리 그때의 수연은 조금 피곤해 보였고 긴 하루에 지친 평범한 20몇 살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길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들려온 발소리, 갑자기 붙잡힌 팔, 거친 손의 감각. 가만히 있어. 그 순간 수연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도 결국 자신은 혼자라는 사실을 공포로 몸이 굳어버린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중년의 남자가 달려와 그 남자를 밀쳐냈고 몸싸움 끝에 가해자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무릎을 붙잡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그 한마디,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지금까지 자신에게 다가왔던 수많은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욕망이 아니라, 평가가 아니라 보호와 배려. 그 순간 수연의 마음 어딘가에서 아주 작고 낯선 감정이 조용히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훗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감정이라는 것도 모른 채로 그날 이후 수연의 일상에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석에게서 오는 짧은 안부 메시지 하나, 퇴근 후 걸려오는 짧은 전화 한 통이 그녀의 하루를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무릎은 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의 말투는 늘 담담했고 불필요한 감정도 의미심장한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수연의 마음을 더 자극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안 보지? 그녀는 점점 그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를 모터쇼에 초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모습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는 망설였고 몇 번이나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행사 전날 밤 수연은 옷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행사용 의상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의상을 하나하나 꺼내 입어보고 허리 라인을 잡아보고 어깨 각도를 조절해보고 머리를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너무 과한가 아니 오늘은 조금 더. 결국 그녀가 선택한 의상은 평소보다 한층 더 몸선을 강조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가슴 라인은 살짝 더 깊게 파여 있었고 허리 부분은 몸에 밀착되어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스커트 길이는 움직일 때마다 허벅지 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아슬아슬하게 짧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수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한번 흔들어보자. 행사 당일 민석이 전시장에 들어오는 순간 수연은 멀리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단정한 셔츠, 조심스러운 표정, 주위를 둘러보며 조금 긴장한 듯한 모습.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대 위에 선 수연은 그 어느 때보다 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차 옆에 서서 허리를 아주 미세하게 비틀어 옆선이 더 도드라지게 만들고 차 위에 손을 올릴 때는 손목을 부드럽게 꺾어 팔선이 길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 때마다 일부러 그의 쪽을 향해 짧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아주 느리게 아주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평소 팬들에게 보내는 상업적인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깊고 어딘가 의미를 담은 듯한 미소. 보고 있어. 그의 시선이 자꾸만 그녀에게 돌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수연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정말 멋지네요. 그 말에 수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녁 같이 드실래요? 식당 자리에서 수연은 점점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의자 간격을 조금 줄이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대화를 할 때마다 고개를 가까이 기울여 숨결이 닿을 만큼 오늘 저 좀 달라 보였어요? 그녀가 묻자
그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늘 아름다우십니다. 그 짧은 대답 하나에 수연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늘 말고 오늘은 더 화려하셨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잔을 들며 손목을 비틀어 팔선이 드러나게 했고 머리를 넘길 때는 천천히 어깨선을 따라 머리카락이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민석 씨는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죠? 그런 편은 아닙니다. 거짓말 이렇게 멀쩡한데. 그녀는 웃으며 그의 팔에 살짝 손끝을 얹었다가 금세 떼었습니다. 아주 짧은 접촉, 하지만 분명한 의도. 그는 잠시 굳었다가 아무 말 없이 잔을 들었습니다. 피하네. 그날 밤 수연은 묘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녀는 점점 더 계획적으로 변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의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어깨선이 드러나는 블라우스, 어느 날은 허리선을 강조한 원피스, 어느 날은 움직일 때마다 다리 라인이 드러나는 스커트. 그날의 옷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봐줘. 나를 흔들려줘.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다리를 천천히 꼬았다 풀었다 하며 시선이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만들었고, 물을 마실 때는 잔 가장자리를 따라 입술을 천천히 움직이며 괜히 시간을 끌었습니다. 오늘 향수 바꿨어요? 내 민석 씨 취향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수연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늦어졌고 만남은 점점 잦아졌고 술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와인이 몇 잔쯤 들어간 뒤 수연은 일부러 말을 낮췄습니다. 민석 씨, 네. 왜 항상 나랑 거리를 두세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가장 편안합니다. 편안한 건 좋아요.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조금 옮겨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근데 난 가끔 말끝을 흐리며 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좀 외로워요. 그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헤어질 때 수연은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 데려다 주셔서 고마워요. 차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저 오늘 조금 취한 것 같아요.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순간 수연은 아주 짧게, 정말 우연인 척 그의 팔에 몸을 살짝 기댔습니다. 미안해요. 그는 순간 굳었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 접촉 하나에 수연의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됐어, 흔들리고 있어. 그리고 결국 몇 차례의 저녁자리 끝에 술자리는 더 깊어졌고 공기는 더 느슨해졌고 침묵은 더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집에 바로 가기 싫어요. 그녀의 말에 그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 씨, 오늘만 그냥 같이 조금만 더 있어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옆에 섰습니다. 나 이렇게까지 용기 낸 적 없어요.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서 어깨로, 허리로, 다시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알았습니다. 지금 이 경계를 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침내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파국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의 수연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선을 넘은 그날 이후 수연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머릿속에는 오직 그의 얼굴과 목소리,
그날 밤에 숨결만이 맴돌았습니다. 휴대폰을 켜면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을 찾았고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잘 잤어요? 네, 어제는 괜찮으셨어요? 짧은 메시지, 형식적인 안부. 하지만 수연에게는 그 한 줄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랑 같은 쪽이야. 그녀는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 만남은 더 은밀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고 더 깊어졌습니다. 호텔도 아니고 눈에 띄는 장소도 아니고 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조용한 식당, 외곽의 바, 늦은 시간의 카페. 만날 때마다 수연은 이전보다 더 공을 들였습니다. 어느 날은 목선이 길게 드러나는 원피스, 어느 날은 허리 라인을 집요하게 강조한 투피스, 어느 날은 등이 살짝 열려 뒤돌아설 때 시선이 따라붙는 블라우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으면 그의 시선이 오래 머무는지, 어떤 각도에서 그의 호흡이 미묘하게 변하는지, 어떤 움직임에서 그의 말수가 줄어드는지. 약속 장소에 들어설 때부터 그녀는 의식적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힐 소리가 바닥에 또각또각 울릴 때 골반이 자연스럽게 흔들리도록 리듬을 맞추고 자리에 앉을 때는 상체를 아주 조금 숙여 목선과 쇄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오늘 또 예쁘네요. 그가 말하면 수연은 일부러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습니다. 또요? 오늘은 더. 그 말 하나에 수연의 마음은 더 깊이 잠겨갔습니다. 그녀는 점점 그를 남자로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도 책임도 현실도 모두 흐릿해지고 오직 자신과 그 사이의 감정만이 전부가 되어갔습니다. 술자리는 점점 잦아졌고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헤어지는 순간은 늘 아쉬움으로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술이 꽤 오른 상태에서 수연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석 씨, 네, 나 어떻게 생각해요? 그는 잔을 내려놓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대답에 수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나만 그런 거 아니죠?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헤어지기 전 수연은 일부러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그 손길에는 더 이상 우연도 실수도 핑계도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수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이제 내 거야. 그러나 그 확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연락은 조금씩 늦어졌고 답장은 짧아졌고 약속은 종종 미뤄졌습니다. 이번 주는 좀 바쁩니다. 오늘은 가족 일이 있어서.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수연의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점점 날카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메시지를 하루에도 여러 번 보내고 통화가 안 되면 다시 걸고 그의 SNS를 들여다보고 혹시 모를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녀는 더 과감해졌습니다. 의상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거리도 점점 더 가까워졌고 손길도 점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요즘 나 좀 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나 싫어진 거예요? 그는 대답을 피했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수연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왜 다시 멀어져?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늦은 밤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그는 유난히 말수가 적었고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수연 씨.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 말에 수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관계 여기까지입니다. 왜요 갑자기?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수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럼 난 뭐예요? 미안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부터 잘못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나랑 있었던 건 다 뭐였어요? 실수였습니다. 그 단어에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실수? 웃음이 터져나왔고 곧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 인생 다 걸었어요. 일도 친구도 다 정리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수연은 그 등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의 삶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집중하지 못했고 미소는 어색해졌고 촬영에서는 자꾸 실수를 했습니다. 요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네요. 일은 점점 줄었고 결국 계약도 끊겼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그의 번호를 바라보다가 수십 번 지웠다 다시 저장하고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질투와 분노, 상실감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가정에 모든 사실을 폭로해버렸습니다. 며칠 뒤 그의 가정은 깨졌고 그는 직장에서도 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수연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방에서 수연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했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예전의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 가졌다고 믿었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 욕망으로 시작된 사랑, 소유라 믿었던 집착, 선택받았다고 착각한 관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삶과 한 남자의 삶을 함께 망가뜨렸다는 걸 수연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한 번도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전시장 불빛도 카메라 플래시도 이제는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레이싱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대신 작은 술집의 흐릿한 조명 아래에 앉아 있었고 박수 대신 낯선 남자들의 시선 속에 자신을 맡기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다른 사람의 웃음소리로 덮어버리고 그의 목소리가 맴돌 때마다 다른 사람의 손길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오늘 혼자예요? 네, 그냥 이야기할 사람 필요해서요. 술자리는 점점 잦아졌고 만남은 점점 가벼워졌고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다음 날 아침을 맞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엔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이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야. 아무 감정도 안 남기면 덜 아플 거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잊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일부러 자신을 망가뜨리는 선택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두 사람과 동시에 연락을 주고받았고 어느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처음 본 남자를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이 번진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안 아프면 되잖아. 하지만 어떤 밤이든 어떤 사람 곁에 있든 잠들기 직전이 되면 결국 떠오르는 얼굴은 언제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가로등 아래에서 수연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 뒤따라오는 건 아닌지 괜히 뒤를 돌아봤다가 아무도 없는 골목을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또 바보 같은 생각. 그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밤에 그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민석. 그 이름 하나에 가슴이 쿡 하고 찔렸고 눈물이 아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끝까지 날 안 잡았어요? 왜 그렇게 쉽게 버렸어요? 원망이 먼저 밀려왔고 고지요. 그보다 더 큰 감정이 따라왔습니다. 그래도 난 아직.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아했어요. 미워하면서도 원망하면서도 잊지 못하면서도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났던 수많은 남자들은 위로가 아니라 벌이었고 그 밤마다 반복했던 선택들은 잊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리는 형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조용히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망가지자. 하지만 어떻게 멈추는지는 끝내 알지 못한 채로 수연은 오늘도 또 다른 밤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직도 마음속에 품은 채로. 오늘 이야기는 우연한 구조로 시작된 인연이 존경과 감사, 욕망과 집착으로 변하고 결국 두 사람의 인생을 모두 무너뜨린 이야기였습니다. 잊기 위해 망가지는 선택은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